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갈 주제는 조직의 구조 변수 중에 복잡성입니다. 사실 조직의 구조 변수는 복잡성도 있고, 공식성도 있고, 집권화도 있잖아요. 복공집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유독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복잡성. 특히 이 복잡성과 집권화의 관계,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직이 복잡한 거하고요. 공식화되어 있는 것, 그다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건 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같은 얘기라면 굳이 변수를 세 개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세 개가 다 다른 얘기인데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조직의 복잡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조직이 나누어지고 흩어진 정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쪼개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쪼개져 있다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거고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적 확산, 공간적 분화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수평적으로 분화되었다라는 건 조직이 만약에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사실 피라미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게 플랫한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우리 진짜 평평한 형태의 여러분 일본적인 저층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됐든 조직의 이 한 계층 여기 한 층 내에서 같은 층 내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관료제 시기에도 이렇게 한 계층의 업무가 쪼개져 있었고요. 탈관료제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계층의 업무가 쪼개어져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수평적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횡적인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건 수평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내가 나의 특정한 영역만 담당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제는 보통 이걸 왜 쪼개냐면 작업 과정을 좀 단순화시켜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늘 하던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쪼갰기 때문에 제가 관료제에서의 전문화는 작업 과정의 전문화라고 이야기했고요. 탈관료제에서는 여기 있는 이 하층에 있는 구성원들이 늘 정해져 있는 업무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의 업무들을 되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적 자원의 전문화. 그러니까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전문화와 탈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전문화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의미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에 비해서 수직적 분화가 있죠. 수평적 분화 말고 수직적 분화. 수직적 분화는 네, 말 그대로 계층이 쪼개져 있죠. 이렇게 계층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층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구조는, 이 평평한 구조는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길게 서 있는 이 구조는 수직적으로 굉장히 분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게 분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급자가 권력을 가졌다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꼭대기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집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각 계층이 권한을 나누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분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많이 쪼개져 있지 않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상급자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집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직적 분화와 분권, 집권엔 영향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얘기예요. 물론 되게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면 국권보다는 집권이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그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쪼개져 있다, 종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와 권한의 연결은 함부로 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냥 수직적으로 계층이 많으면 이게 분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간적 분화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변수와의 관계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상황 변수가 규모, 기술, 환경이죠. 자, 만약에 규모가 되게 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조직은 쪼개어집니다. 수평적으로 쪼개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수직적으로 쪼개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그다음 기술이 되게 비일상적 기술입니다.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비일상적 기술이라는 건. 그래서 비일상적 기술일 때에는 어려운 기술을 담당하기 위한 분야들을 쪼개주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일상적 기술일 때는
복잡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고요. 환경이 좀 불확실하면 이 불확실한 환경에 하나하나 빠른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복잡성은 굉장히 커지고요. 뭐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복잡성은 커지고요.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복잡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드뭅니다. 이건 사실 비일상적인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비일상적인 기술은 계층이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수평적으로는 굉장히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비일상적인 기술, 불확실한 환경은 수평적인 전문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평적으로 같은 층 내에서의 업무가 다양하게 쪼개져 있다는 의미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식성에 대한 내용도 있죠. 공식성은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많고요. 비일상적인 기술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해관계,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매뉴얼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권한이 상위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집권화, 권한이 집중되어서 상층이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죠. 보통 규모가 커지면 조직의 구성원들을 꼭대기에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다라면 집권화가 잘 안 될 거고요. 기술이 되게 비일상적이면 마찬가지로 일상적이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꼭대기에 있는 집권자가 의사를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해관계, 불확실한 환경도 꼭대기가 모든 이사를 다 결정하기에는 너무 환경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음해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다른 거는 그냥 대충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복잡성에 대한 내용이 워낙 까다롭게 느껴져서 아마 복잡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해서 항상 그게 기계적 구조이다. 그래서 집권화되어 있다. 공식화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계적 구조는 그냥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가 굉장히 높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복잡성 하나가 크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다가 기계적 구조일지 모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성이나 집권화가 함께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은 2016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평적인 분화가 심하다라는 건 일단 이게 작업 과정의 전문화든 또는 인적 자원의 전문화든 어쨌든 쪼개어졌다는 거죠. 한 계층이 쪼개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1번은 X. 2번 수직적 분화는 조직의 종적인 분화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화됐다는 건 수직적인 권한이 분화됐다는 거기 때문에 권한, 책임의 계층적 분화를 설명합니다. 3번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구성원과 물리적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고요. 4번 결국 조직의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 분화 정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1번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2017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재량권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매뉴얼이 잘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딱 정해져야 하는 정해져 있는 업무가 있다는 거니까 재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2번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의 구조를 갖는다. 통솔 범위가 넓다라는 건 지금 보시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들로는 이렇게 위에 계층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솔 범위가 좁은 조직이 고층 구조, 넓은 조직이 저층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X. 고객에 대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껍데기가 권한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밑에 있는 하층 계급에게 권한이 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가 촉진됩니다.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퀘스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요.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하는 주제라면 저희 리스트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필요한 주제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